자, 소유죄입니다. 자, 소유죄는 목적 범위인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조문을 읽어보게 되면 목적이란 말이 없습니다. 자, 조문 봅니다.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손괴를 하면 소유죄가 됩니다. 성격 보시고 일단 목적 범위 아니라는 건 밑줄 그시고 나머지는 혼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판례 있는데요. 판례가 아주 옛날 판례죠. 자, 정당 인사가 군중 5, 600명이 운집하여 있음을 보고 구호를 선창하면서 길거리 가면서 유리창 깨고 사람들 패고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유죄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군중 5, 600명이 운집했다. 손괴하고 폭행을 했다. 이러한 것 자체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도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그렇죠? 이 군중이 있고요.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진행하죠. 그리고 폭행, 협박, 손괴를 하면 자 보세요. 수십 명의 군중이 길거리 가면서 폭행, 협박, 손괴가 이제 소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갔어요.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갔잖아요. 그치? 근데 그 당시에는 포고령 위반죄가 있었습니다. 한시법으로. 이 포고령 위반죄가 뭐냐면 이 정치 행위, 즉 정치지 목적의 시위를 금지시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갔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요게 포고령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갔냐고요? 구호를 외치면서 폭행, 협박, 손괴를 하면서 갔잖아요. 이것이 행위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하면 되겠네요. 자, 다중분례산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목적이다 동그라미, 목적 범위란 거 알아두시고요. 3회 동그라미. 최근에 기출되었는데 2회라고 해서 틀게 나왔습니다. 법원직 시험에 나왔죠. 자, 읽어볼게요.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였단 말이죠.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이제 경찰서장급 되겠죠. 경찰서장이 나와서 3회 이상의 해상 명령을 하는데 그때 해산하지 아니한 자, 이 자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런 자들이 다중 불해산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듯이 진정 부작위의 범위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목적 범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자, 전시공수계약 불이행죄도 총론 시간에 나오죠. 계약 불이행죄도 진정 부작위의 범위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공무원 자격 사칭제인데 최근에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공무원 자격을 사칭했죠. 그리고 요 사칭한 직권입니다. 그 직권이야, 그 직권. 다른 직권이 아니고 사칭한 직권을 행사했을 때 본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것이 밑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미수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얘 한번 읽어보시고요. 판례 보는 게 더 쉽겠죠. 자, 청와대 민원 비서관임을 사칭했는데 시외 전화 설로 고장 수리를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 청와대 민원 비서관이 전화기 고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칭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중앙정보부 직원임을 사칭했는데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했죠. 중앙정보부 직원이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 다음 중앙정보부원을 사칭했는데 수사경위를 청취했다. 수사경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합동수사반원이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치? 사칭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폭발물에 관한 죄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폭발물에 관한 죄는 어떤 죄들이 있는지 노트를 펴봅니다. 조문이 딸랑색입니다. 폭발물 사용죄가 있고 그쵸? 전시 폭발물 사용죄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시죄가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쵸? 몰라도 된다. 자, 여기서 폭발물 사용죄죠? 여기 두 가지가. 그치? 이 두 가지는 예비 음모
선동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비임무 선동. 하나, 둘, 세 개인데 개인적 법익이든 국가적 법익이든 사회적 법익이든 예비음모 선동 요 세 가지를 처벌하는 죄가 유일무이입니다. 폭발물죄가 유일하단 말이죠. 그렇죠? 예비음모는 많이 있죠. 예비음모 선동 선전도 좀 됩니다. 그런데 예비음모 선동 요 세 가지를 처벌하는 죄는 딸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요 예비음모죄 있죠. 예비음모죄는 자수하면 필요적입니다. 필요적 감면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면 됩니다. 자, 교재 오면 나머지 건 보시고 여기 2번입니다. 요 폭발물 사용죄 있죠? 전시든 아니든 전시든 평시든 예비음모 선동을 처벌한다는 거 기출입니다. 자, 폭발물 사용죄 읽어보시고 조문은요. 자, 사실관계에 있는데 판결유지부터 보시면 폭발물이 뭐라고요? 폭발물이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진 게 폭발물입니다. 강한 파괴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폭탄, 슈리탄, 다이너마이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보고 과연 이 사실관계 이 휴대용 부탄가스라 그랬는데 휴대용 부탄가스통이 폭탄, 슈리탄, 다이너마이트 같은 겁니까? 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휴대용 부탄가스통은 폭탄, 슈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친구가 지금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물품 보관함에 이 부탄가스들을 집어넣었는데 부탄가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근데 이 부탄가스를 어디다 넣었냐면 꽃병에다 넣었나 봐요. 그치? 여기 보시면 유리꽃병 나오죠? 꽃병. 그래서 꽃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꽃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꽃병을 고정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물품 보관함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타이머 가동시켰겠죠? 째깍 했는데 탕 터졌는데 폭발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을음만 생겼을 뿐이다. 그을음.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는 않았다. 그냥 그을음이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것처럼 건물이 흔들릴 정도처럼 건물이 흔들렸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 폭발물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치? 사제 폭탄 같은 경우. 그치? 근데 뭐 그릇만 나왔기 때문에 그자지 강한 파괴는 아니었기 때문에 폭발물은 아니고 여기 폭발성이 있는 물건이라 했는데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폭발물이 아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고 폭발성 있는 물건 갖고 장난치진 않아요. 폭발물이냐 아니냐 그것만 장난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이리역 폭발 사건인데요. 지금 이리라는 시가 요 사건 때문에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익산시로. 그러니까 익산시 이전에 바로 이리시였죠. 전북 이리. 그 폭발 사건이었는데 부작위 범을 때 이 판에 배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폭약 나와 있네. 폭약은 폭발물이다 이거. 그쵸? 올라가 보시면 화약 호송 책임자 갑은 폭약을 호송하던 중 촛불을 켜놓은 채 잠자다가 터져버리죠. 터져버립니다. 라고 했을 때 요 폭약이 폭발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답은 부작위에 따른 폭발물 파열자라 했는데 폭발물 파열자가 개정이 됐어요. 옛날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폭발물 사용죄로 바뀌게 됩니다. 뭐 이것이 부작위인지 아닌지는 총론 시간에서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총론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폭약이 폭발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제 여기 예비음모 나와 있죠. 예비음모 선동 말씀드렸고 예비음모 같은 경우에는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여기까지 합니다.